안녕하세요. 좀 날이 좀 선선해졌어요? 네. 좋으세요? 네.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신가요? 가을이요. 4월? 가을. 가을. 남자도 아니면서 가을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내기가 참 힘들어요. 땀을 많이 흘려서 여름 나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제 가고 있잖아요. 거의 다 갔잖아요. 그래서 가는 게 서운해서 오늘 이렇게 여름 복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걸어오니까 또 좀 땀이 많이 나요. 멋지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그렇죠? 네. 많이 기억하시죠? 이렇게 어렵게 해서 결국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굉장한 나라가 됐죠? 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발전해 왔지만 지금도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잘 나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는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발전 뭐 이런 거 아주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새는 방산업이 또 괜찮아요. 수출도 많이 되고 아주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6.25 때 우리는 탱크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든 탱크 K2 흑표 전차, 이 K2 전차, 이 탱크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죠. 많은 나라에서 사가고 있어요. 또 K9 자주포, 우리 옛날에 대포 같은 게 굉장히 귀했는데 포가 아주 굉장히 좋은 포도를 만들었는데 자주포는 뭐예요? 스스로 달린다. 스스로 갈 수 있는 포예요. 그전에는 포를 어떻게 했어요? 대포를 트럭이나 이 지타에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스스로 자기 포가 이 K9 자주포가요 대단해요. 전에 연평도 포가 됐잖아요. 북한에서 북괴놈들이 연평도 포가 됐잖아요. 그때 사실 여기 많이는 안 됐지만 우리도 그쪽에서 포 때린 데다가 K9 자주포로 많이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피아가 됐습니다. 속된 말로 박살을 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외국에 전쟁하는 K9 자주포가 아주 인기가 많죠. 거기다가 이제 요즘 F-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이런 비행기들도 지금 KF-21 서로 살라고 줄 섰어요. 잠수함, 한국산 잠수함 최고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잘 나가고 있어요. 아마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잘 나갈 거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예측할 때 2050년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 8만 1,000불이 돼서 세계 2위가 된다. 이런 골드만삭스사에서의 예견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고 그래봤자 100몇 돼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그것이 잘 될 거냐?
더 발전해서 진짜 강국이 될 거냐 하는 거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들을 보면 그렇게 된 나라가 없죠.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해서도 또 몇 년 못 갔어요. 20, 30년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대로마 제국, 로마 제국, 그것도 망했어요.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잘 나가는 나라는 듭니다.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로마는 아시죠? 네. 로마. 카르타고라는 나라도 아시나요? 카르타고. 카르타고는 어디 있냐면 이탈리아, 지금 로마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가 있죠. 아프리카 북서쪽에 지금 현재는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튀니지가 나라가 있던 곳에 옛날 로마 시대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카르타고하고 로마는 서로 이기려고, 카르타고는 로마를 멸망시키려고, 로마는 카르타고를 멸망시키려고 계속 싸웠는데 이기고 지고 했죠.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포에니 전쟁이라는 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60년 전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260년 전쯤부터 100년 동안, 2160년 전 100년 동안 카르타고와 로마가 다툽니다. 큰 전쟁을 3번 했어요.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카르타고에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한니발 장군. 한니발 장군이 로마로 알프스를 넘어서 공격하고 했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는데 2차 전쟁 때는 카르타고의 유명한 한니발 장군하고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그 카르타고 근처의 평원에서 붙었습니다. 그때는 카르타고가 조금 밀렸죠. 그러나 크게는 이렇게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했습니다. 카르타고가 왜? 카르타고는 아주 성벽이 튼튼하고 그리고 지하에 수로가 탁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왜 깨트릴 수가 없어요. 로마가 카르타고를 뺑 둘러싸서 포위를 하고 있어도 워낙 거기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먹을 양식하고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멸망시켜요? 그런데 3차 포에니 전쟁 때 아주 간단하게 로마가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카르타고에는 로마도 그렇고 카르타고 원로원이 있죠. 원로원. 그 원로원이면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하고 장관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원로원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잖아요. 그 카르타고 원로원의 귀족이죠. 권력도 있고 그랬던 아스틸락스라는 그 귀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권력도 있고 아주 잘 나갔죠. 그런데 이 아스틸락스라는 사람이 그 성벽의 도면하고 성의 도면 그리고 지하 수로의 도면을 훔쳐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 원로원에 팔아요.
그래서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로마 군사가 6만 명이 대군이 이제 카르타고를 쳐들어갈 때 이 아스틸락스가 앞장서서 가서 약한 곳, 뚫기 좋은 곳 이런 거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카르타고가 망했어요. 그 난공불락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주 강한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한 사람의 배신, 아스틸락스라는 귀족이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것 때문에 아주 망했어요. 배신자. 이 정말 세상의 소리가 나와요.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때 폴리비우스라는 역사가가 그 카르타고 성이 무너진 지 6시간 만에 그 보고서 그것을 표현했는데 너무 처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참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전쟁터에 시체들이 나 뒹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카르타고에서 본 것은 지난 30년 동안 어느 전쟁터에서 본 것보다 더 처참하고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정도였다. 발가 벗겨진 여자가 피범벅이 된 채 시체로 메워진 우물 맨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입에는 도려낸 젖가슴이 쑤서 넣어져 있었고 두 다리 사이의 음부에는 병사의 잘린 팔뚝이 박혀 있었다. 신전 기다는 시체들이 즐비했고 머리가 깨진 어린아이들의 피로 인해 거리는 무척 미끄러웠다. 신전 입구에는 거세된 병사의 가슴 위에 목이 잘린 개가 얹혀져 있었다. 한 집안에는 30-40명의 여자들이 있었다. 여자,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못할 터였다. 흐느낌과 찢긴 옷까지 바닥에 깔린 멍석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백인대장, 백인이라는 건 뭐 하얀 사람이 아니라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백인대장입니다. 백인대장이 말했다. 모든 병사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5명씩 병사들을 받는다고 쳐도 저 여자들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복무기간에 따라 허락하고 일반 병사들은 3분씩만 하고 나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부만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이렇게 쉽다 이거예요. 월남 패망하는 거 아셨죠? 월남 패망할 때 어떻습니까? 미군이 월남에 무기니 많이 주잖아요. 그럼 뒤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내부에 간첩들이 많았죠. 비행기 보고 저쪽을 때리라고 그랬는데 저쪽을 폭파하라고 그랬는데 비행기가 대통령 궁에다 쏴댔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배신, 이거는 결국 망하기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부패하면 안 돼요. 부패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요. 부패하고 배신자가 있고 간첩과 이렇게 내통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럼 나라가 이제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강한 나라가 못 이기는 척하고 먹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사의 이치예요.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부를 잘 단속해야 되겠죠. 사실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네.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 우리 내부에 배신자들이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고. 우리는 진짜 자칫하면 순간적으로 카르타고처럼 월남처럼 패망할 수도 있다. 1975년에 일본의 월간 잡지 문예춘추에 논문이 한 편 실렸어요. 일본의 자살. 제목이 일본의 자살이에요. 그럼 일본의 자살이 뭐냐? 그거는 그때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 여러 명이 같이 공동연구를 해서 써낸 논문입니다. 그 논문을 보면요, 참,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세계 문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논문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 빵과 포퓰리즘. 이것이 나라를 쇠망시킨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로마를 얘기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멸망시켰죠. 또 갈리아 지방, 옛날에 갈리아라고 부르던 그 독일 이쪽으로 전부 다 통일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무적입니다. 각지에서 다들 물건들이 들어오죠. 조금들이 들어오고 풍요롭습니다.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도덕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그래서 부도덕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권력자들, 부자들, 그 가서 빵 달라. 그 이 사람, 그 권력자들이나 부자들 빵을 줍니다. 공짜로. 무상복지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먹을 게 풍족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또 제공한 게 뭐냐? 서커스예요. 보고 즐겨라. 먹고 남는 시간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커스를 보게 합니다. 즐겨라. 그러니까 빵은 뭐예요? 무상복지. 서커스는 뭐냐? 포퓰리즘, 대중영합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구경하는 거예요. 발전적인 일을 못해요. 이래가지고 점점 이제 부패, 이게 심각해집니다. 서기 1세기, 그러니까 서기 100, 지금 2023년이지만 서기 한 20년쯤 됐을 때, 이때는 콜로세움 아시죠? 원형극장에서 네. 격투기, 검투사들의 격투기 같은 것을 1년에 93회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로 한 겁니다. 4세기 때는 서커스를 193회나 했답니다. 1년에.
그러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입니다. 먹고 서커스 보고 나태해지고 무능해지고 이렇게 돼서 사회가 점점 병들어갔죠. 결국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 무상복지와 포퓰리즘입니다. 빵과 서커스.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의 제일 처음에 경기도에서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했어요. 지금은 전국이 다 해요. 저는 아주 그 현상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망하는 첫째 조건을 이제 뚫었구나. 요즘 엄마들이 도시락 싸줍니까? 안 싸죠. 하루 무슨 사고가 나서 도시락 싸오라고 그러면 막 입이 이렇게 나와서 욕을 막 해도 학교 전화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도시락 싸오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그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봐요. 지금은 무상교복 또 그것뿐인가요? 사람들한테 막 퍼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상복지, 또 무상양육 뭐 이런 거. 그럼요. 서민들한테 갈 것들이 글로 가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가는 것들은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달라야 해요. 세금은 더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금 좀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아, 욕하죠? 세금은 더 내지 않으면서 복지는 더 달라요. 이건 뭐예요? 재정을 망가뜨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내고 그런 무상일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저 코로나 때 뭐 전 국민 무상 이게 했죠. 그때 다시 돈이 생기니까 좋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를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참 궁여지책이었지만 나는 그 나라가 피폐해지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스위스 국민들한테 1인당 300만 원씩 주겠다.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부결시켰어요. 76%가 반대했습니다. 이런 건 어떤 국민이죠? 깨어있는 국민이죠. 근데 내가 받으면 나라가 피폐해진다는 것을 아는 거죠. 지금 일본의 자살 이것이 그 1975년에 쓴 그런 그 논문이 지금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상복지, 포퓰리즘, 대중영합하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고 그러면 줘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무상 이런 거는 안 된다 하고 반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맙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냐 이거죠. 기가 막혀요. 근데 너무 반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들이 네. 있으니까. 아유, 그게 미워 죽겠어. 그렇다고 죽지 마세요. 미워만 하세요. 진짜 그 우리나라가 이게 잘 되어왔는데
앞으로도 더 잘 돼야죠. 2050년대는 세계 2위, 저는 이왕이면 1위 하자 이랬는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 네, 맞아요. 현재만 있어요. 젊은 사람뿐이 아니라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현재만 알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렵게 정말 어렵게 원조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세계 10대 되고 경제되고 6대 군사 강국이 된 것은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절제하면서 미래를 보고 현재를 이겨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해요. 현재만 있지 미래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대한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원조 받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된 유일한 나라죠? 네. 그런데 그 방법이 또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그 헐벗고 금준이니까 세계 사람들이 원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조 받는 걸 어떻게 하느냐? 다 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이렇게 해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헐벗고 굶주려요. 또 원조라면 국민들은 이만큼 얻어먹고 말아요. 그래서 개선이 안 돼요. 몇 명만 부자가 되는 거죠.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했잖아요. 1대1로. 실크로드처럼 1대1로.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이제 원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계약을 했어요. 이때까지 이만큼 못 갚으면 우리가 너네 땅을 99년간 정리하겠다. 스리랑카가 뭐 지금 그 아주 제일 중요한 항구를 지금 중국이 99년간 쓰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중국은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중국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불렀는데 안 간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원을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립할 수 있게. 왜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프리카에 19개 나라가 하고 농업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쌀 주는 게 아니라 문자재산 방법. 거기 그 기후와 그 토질에 맞게 벼 품종을 개량했어요. 아스린가 하는 뭐 품종. 여러분 그 전에 그 우리 보릿고개 넘어와서 쌀 좀 풍족하게 된 게 뭐예요? 통일교. 그렇죠. 통일교 그 품종 개량해서 막 많이 다수확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쌀밥을 먹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아프리카 토질과 기후에 맞는 쌀 품종을 개량해서 주고 농사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네갈은 완전히 자급자족이 됐어요. 왜? 한국이 가르쳤어요. 한국이 품종 개량해줬고
농사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대단한 거죠. 세네갈은 가난해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데도 너무 고마워하죠. 응?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배고픈 거 미안하게 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비행기 F-50 경공격기 그거 사겠다. 그 무슨 돈으로 살려는지 모르지만 사겠다 그런 거예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프리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고 또 곳곳에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볼지마 스톱톤즈라는 거 뭐죠? 이타석 신부 그 제자들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대요. 또 백영신 간호사 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감명이 좋죠. 아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 우리 국내에서도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문제점 중에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하겠다 이러면서 그거는 꼭 하겠다 하셨는데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상으로 망한 나라가 있죠. 우상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망해서 지금 80%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돈을 이만큼 싸봐야 빵도 좀 얻어올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외국으로 막 나가서 그 사람들이 뭐 여자들은 몸도 팔고 해가면서 그리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대한민국에게는 지금 유전 뭐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겠다. 한국 사람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잘 해오셨던 것처럼 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이 손주들한테 이런 말씀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잘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 열심히 현재 말고 미래를 보면서 현재 인내도 하고 절제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자살하는 것은 금방이래요. 부패하고 배신하고 부상 좋아하고 포퓰리즘 좋아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거를 절대적으로 배격하도록 노력하십시다. 네. 네.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 내일은 31일이죠. 내일 밤에 날이 좀 맑았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슈퍼 블루 문. 네, 맞아요. 슈퍼 블루 문. 슈퍼문이라는 건 뭐예요? 달이 큰 거죠. 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4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예요.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돌지 않고 타원으로 돌기 때문에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어요. 길게 돌 때는 지구의 거리가 지구까지 달까지가 40만 킬로미터, 가까울 때는 35만 킬로미터 이래요. 근데 내일은 35.6 킬로미터쯤 된대요. 그러니까 크죠. 슈퍼문입니다.
그럼 블루문은 뭐냐? 우리나라는 보름달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달을 다 좋아해요, 그렇죠? 초생달도 좋고, 네? 낮에 나온 반달도 좋고, 다 좋아하는데, 근데 이 서양 놈들은 보름달을 별로 안 좋아해요. 불길하게 생각해요. 늑대가 그런데 보름달이요, 8월 때는 2번 떠요. 하루에 2번 뜨는 게 아니고 8월 1일이 보름이었어요. 그런데 내일이 또 보름이에요.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떠요. 그래서 블루문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블루라는 것은 그 서양 사람들은 이제 우울하다, 우울하고 불길하고 이런 걸 블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용해졌네. 그래서 슈퍼문 크고 블루문 2번이나 뜬다 해서 슈퍼 블루문인데, 글쎄 날이 맑으면 내일 큰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죠. 2번. 왜 한 달에 2번이나 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달이 이 한 바퀴 도는데 한 달이 29.5일이에요. 그러니까 30일이면 한 달에 한 번씩인데 29.5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가다 한 달에 2번 뜰 때가 있는 거죠. 내일 슈퍼 블루문은 못 보시면 다음번을 기대하세요. 다음번은 14년 뒤에 있습니다. 내일 가야 되겠네. 내일도 보시고 14년 뒤에도 보셔야죠. 내가 있어. 그래서 그럼요. 최소한도 2050년까지는 사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나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드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루어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